이번 시간에는 표준 작성 규칙 8강 표지와 목차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지 작성 방법입니다. 이제 KS나 단체 표준의 앞표지 앞면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SDT KS 드래프트 템플릿 이니셜이죠. 2021이라는 그 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인데 이걸 활용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앞표지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KSDT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업로드 해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표지 뒷면도 이렇게 DT 프로그램 활용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수정할 부분만 이렇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표지 뒷면에 이제 표준 ICS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 표준 번호를 KS 표준 번호를 부여하거나 단체 표준을 부여할 때 우리 KS 21개 분야 요 분야의 A에서부터 X까지 이 분야별로 이 내용이 분류 구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KS가 이제 21개 분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KS는 A에서부터 X까지 21개 분야로 이렇게 슬라이드 보는 것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대한 것은 A라고 하고 기계 분야의 국가 표준은 B, 그다음 전기 전자는 C, 금속은 D, 광산은 E, 건설은 F, 일용품은 G, 식품은 H, 환경은 I, 생물체 E, 섬유 K, 유업 L, 화학 M, 의료 P, 품질경은 Q, 수송기계는 R, 서비스는 S, 물류 T, 조선 V, 항공은 W, 정보는 X 이렇게 대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KS의 이 분류 체계와 국제표준의 분류 체계는 다릅니다. 이제 국제표준 분류 체계는 ICS 코드라고 하는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표준 D 표지에 이제 ICS 코드 번호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부여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S는 이렇게 21개로 분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에서 표준 원문을 각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열람이 가능하다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KS를 작성할 때 요거는 이제 산업표준심의 운영 세칙이라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KS 번호 부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KS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의 이니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A는 아까 부문 기호죠. 아까 우리가 KS는 A에서부터 X까지 21개 분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A에서부터 X까지. 거기에 해당된다. 금속이다 그러면 KSD가 되는 거고 서비스다 그러면 KS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다 그러면 F가 되는 거고 화학이다 그러면 M이 되는 거고 부문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유번호 4자리 숫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산업표준 심의회라든지 작성하는 기관에서 이제 1년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연도 이렇게 KS 번호는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 국제표준을 부합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합할 때는 또 마찬가지. 요 KS를 붙입니다. 그리고 또 부문기호 요거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국제표준을 부합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일 수도 있고 금속 D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고 C 전기에 해당이 되는 국제표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부문 기호를 되고 그다음에 국제표준 번호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ISO 9001이다 그러면 ISO 9001, KSA, ISO 9001 이런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ISO 9001을 KSQ로 부합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발행연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S는 저렇게 부여하고요. 그럼 SPS 번호는, SPS는 이제 단체 표준이죠. 예, SPS. 그래서 SPS는 Standard of Private Sector의 이니셜이죠. 예, 그래서 앞에 여기서는 표준을 의미하고 이 P는 Private Sector, 그러니까 민간 영역의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체 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체 표준 번호는 SPS 하고 슬래시하고 KS 부문기호 A에서부터 X까지 해당되는 분. 예를 들면 SPS, S의 분야다 보면 S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유번호 1년.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 단체의 그 어떤 영문 이니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단체 표준화 기관 단체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관명, 단체명의 그 이니셜이죠. 이니셜을 많이 씁니다. 그 이니셜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체의 이제 일련 번호 대부분 네 자리로 하죠. 첫 번째 단체 표준이다 그러면 0001, 두 번째다 그러면 0002, 세 번째다 0003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일련 번호는 등록 순서에 따라서 사목에서 요거는 단체 표준 사목에서 보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제 고유 번호가 요거는 단체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F 분야면 부문기호에 F를 써주시고 요건 KMSIC라고 하는 KSSIC 네 번째 단체 표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뭐 단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요 단체가 첫 번째 단체 표준이다 그러면 1번이고 두 번째다 2번 이렇게 1년번호 써주시면 되고 요 7458은 요거는 이제 사무국 중소기업 중앙에 단체 표준 추진 사무국이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로 되어 있죠.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요거는 1년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1년 번호 등록되는 순서 이렇게 부여한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이제 단체 표준으로 이 나라 표준 인증에 올리기 전에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심의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요 1년 번호는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국에서 여러분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그 번호를 부여해서 다시 이제 등록 요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본문 페이지 기본 서식 이런 것들은 KSDT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쪽번호는 이제 본체 부속서 해설을 통해 1년 번호를 한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DT를 활용하면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은 D표준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상승이 돼요. 그런데 이제 ICS 번호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정하는 표준이 이제 A에서부터 X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KS 체계와 단체 표준도 KS를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KS나 단체 표준의 이 분류 체계가 이 국제 표준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 분류 체계는 이렇게 보시면 ICS 코드라고 그래요. ICS 코드는 국제 표준화기 위해서 제정한 표준의 분류를 위한 표준 체계를 말해요. 표준 체계. 그 세계 각국이 이에 맞춰 자국의 표준을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S D표지나 단체 표준 D표지에 ICS 코드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IS 부여 자리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ISO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ICS 코드 그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보시고 이 표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찾아서 등록 입력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등록하는 방법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ICS 번호는 이제 ISO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 이 스탠다드 요 카탈로그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해당 필드 그룹 서브 그룹에 맞게 번호를 부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보시면 레벨 1, 2, 3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벨 1, 2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3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벨 3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01 뭐 040 첫 번째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런 01, 040, 01을 ICS 코드 적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01, 020, 01, 040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주의 제목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주의 표준 명칭은 이렇게 도입 요소, 주요소, 보완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케이스 0001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KSQ ISO 13000이라고 하는 이 표준이 이제 국제 표준이제 우리 국가 표준인데 여기 보시면 이 표준 명칭이 뭐냐면 품질 경영, 고객 만족, 외부 분쟁 해결 지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품질 경영 슬래시 고객 만족 슬래시 조직의 외부 분쟁 해결 지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품질 경영은 도입 요소가 되고 자 고객 만족은 주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조직의 외부 분쟁 해결 지침은 보완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명칭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럼 도입 요소 없이 주요소에서 표시되는 주제가 충분히 정의될 수 없다면 도입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례와 올바른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펠렛 연속성 이거는 어떤 주요소가 없다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공 광학유리 이렇게 해서 주요소, 도입 요소, 주요소, 보완 요소 이렇게 해서 같이 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명칭의 주요소가 표준 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와 명백히 연관되어 있다면 도입 요소는 생략돼도 된다. 산업용 과봉산 나트륨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거는 화학이다, 화학 제품이다라고 안다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KS 0001에 여러분들 그 부속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문을 보시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목차. 이 목차 작성할 때 요거는 이제 KSDT를 활용하게 되면 목차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먼저 표준 원문을 쭉 작성한 다음에 목차 생성하기 그러면 KSDT 활용할 때 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 올려놓은 그 KSDT 활용 방법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목차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은 용어와 정의의 항은 그 용어와 정의 요건 절이죠. 용어와 정의는 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 3.1, 3.2는 요건 기본 항이라고 했죠. 요 항은 목차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당 표준의 용어가 한 50개, 100개가 된다. 그럼 목차가 너무 막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4 요구사항에서 4.1, 4.2 이런 것들은 승인이 되지만 용어와 정의의 항은 기본 항은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차는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차를 이렇게 작성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KSDT를 활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DT를 활용하시면 된다. 근데 DT를 활용하실 때 이제 간혹 보면 이렇게 용어가 3.1 용어가 여기에 떠요. 그러면 그 놈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삭제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목차라고 하고 제목을 붙여 각 절을 기재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항과 그의 제목, 부속서와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된다. 절항, 그다음 그 순서는 다른 것 같다. 절항, 제목, 부속서, 색임 및 표, 목차는 표준 구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차를 만들지 않는다. 표, 그림, 목차는 만들지 않는다는 별도에 이해되시죠? 논문에서는 막 표, 그림, 목차도 별도로 만들잖아요. 표준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재된 모든 사항은 전체 제목과 함께 인용돼야 된다. 용어와 정의항은 목차에 기재되어 아까 설명드렸죠. 목차는 워드 프로세스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수동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KSDT를 활용하면 이거는 자동 생성이 되니까 그걸 작성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최종 검토 단계에서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해 목차를 갱신하고 용어와 정의 세부 항은 삭제한다. 이런 얘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표지와 목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